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요,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또 당장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와 종목 차트들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02603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네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즈부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오랜만에 토르 전문가님, 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인가요? 네, 저희가 월요일장 쉬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 스포트로 힘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장중 내내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계속 변동성 나타나다가 결국 2,745포인트에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뒷심 내주면서 87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약간 엇갈린 흐름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그래도 동반 사자세 나타났고 외인이 거의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어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자세 나타났지만 오늘 장중 내내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소폭이지만 사자세 나타났다는 점 특징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860억 원가량 물량 팔아냈습니다. 개인이 오늘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의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종목들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혼조세로 장 마쳤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투톱이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약세 나타났고요. 또 오늘 코스피에서 약간 특징이었던 종목이 바로 KB금융이었습니다. 은행주들이 밸류업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에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빨간불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이 오늘 코스피에서 거의 지수 기여도 상위 1위에 오르면서 크게 올라준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원자력 발전소 테마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최소 30조 원대인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이제 막판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체코 이제 체코 대사가 한국의 최신 원전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강했습니다. 또 오늘 기아 0.26% 오름세 나타났네요.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거래소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종목이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이죠. 오늘 상장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굉장히 오늘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물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약간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는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HLB가 가장 강하게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줬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강했는데요. 자회사죠. 비츠로 EM이 이제 송배전 전력망 저희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테마죠. 이거를 이제 만드는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자회사 이슈 때문에 비츠로테크도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폴라리스 그룹주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라든지 폴라리스 AI 파마도 강했는데요. 전문가님하고 같이 시황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바일 게임주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이제 전선전력은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테마고요. 게임 관련주들은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 장세의 시작인가요? 어떻게 아직 바라보세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게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하향 산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BM 시스템을 네. 통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이 리니지 라이크를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만 충족시킬 뿐 그것은 뭐냐. 바로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면, 돈이 네. 떨어지면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게임들,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재미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군들은 어떻게 보면 블리자드류 게임들이나 아니면 스팀류 게임들이 더 강할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 구조를 봤을 때 돈을 단기간에 빠르게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리니지 라이크 쪽으로 가다 보니 게임 산업군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 하향 추세로 꺾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봤자 원금 보장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투자하는 만큼 그 돈은 다 사라지는 돈들인데 내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곳에 이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바라봤을 때 현실을 온라인으로 옮겨놨을 뿐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이 게임 산업은 아직까지는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네. 나 혼자만 레벨업 기억나시나요?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이름인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웹툰 원작인데 아. 그 웹툰을 일본 기업이 가져다가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가장 웃겼던 거 너무 네. 재밌다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아, 네,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네. 말은 더빙은 일본인이 하는데 그 안에 주인공들의 이름이 한글입니다. 아, 진짜요? 일본인들이 한글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일본어로 한국 네. 이름을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재밌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출시되면서 72개국에서 앱스토어 랭킹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 그 말은 나 혼자만 레벨업도 역시나 증명해냈다. 네. 우리나라 게임 시장 매우 강하며 글로벌적으로 진출했을 때 해외의 자금 또한 빨아올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만 이제는 리니지 라이크를 버려야만 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게임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공생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와 기업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아직까지도 지금 코앞에 나와 있는 미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느냐.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제는 곧 나올 것이다. 발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이 나오기 전에 매집해서 일정이 나오는 날 또는 그 전날 매도하는 식으로밖에 종목을 진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넥슨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주가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더 내려갈 길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또한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은 조금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네. 펄어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는 비트코인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위믹스라는 코인을 통해서 게임에 접목시키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투자하실 땐 주의하시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그런 종목은 저점에서는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들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이제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매집하셨다가 신작이 발표되기 전날이나 발표되는 날 이렇게 매도를 해서 익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약간 분위기가 어제에 비해서는 덜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줬잖아요. 오전에 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노란톡방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무엇으로 판단을 했느냐? 네.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도 봤고 지수의 상황도 봤는데 지수 위치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았고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양이 네. 너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먼저 한번 보죠.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10조 넘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는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하시는 개별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 양봉이 나온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8조입니다. 8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10조 이상으로 넘어가야 그만큼 외국인들의 거래가 활발하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변동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안정권 안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가 길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강한 시장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산재해 있는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90.06포인트 위로 올라가주면 그때부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냐 아니면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탄력을 받기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관련주.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물론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를 필두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이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종속회사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라리스 AI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마감을 했죠. 장전 시간에서도 음봉이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더 많았었단 말이죠. 10만 주 이상. 그런데 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폴라리스 AI가 먼저 주가의 상승을 이어갔죠. 이름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탄력이 AI가 더 컸던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셨던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력 관련주 보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 글로벌적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투자하기에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테마가 바로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전선과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제약 바이오들을 빼면 어떻습니까? 종목들의 움직임이 처참합니다. 그냥 계속 흐릅니다. 시냇물 줄줄 흐르듯이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잖아요. 차라리 한 번에 낙폭이 심화돼서 빠지면 나 여기서 안 팔면 죽어라고 매도를 할 텐데 야금야금 내려가니까 이건 팔지도 못합니다. 언제 반등 나올지 모르니까. 반등 나오면 내 본전까지 오겠지. 이제 올 거야.
그런데 늪으로 빠져들면 점점 발버둥 칠수록 더 심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갈 가능성보다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인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은 조만간 본전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아니라면 개별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보셨던 내용 4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야금야금 흘러내려오는 그 움직임이 무엇이다? 실적이 반영받고 주가를 적정 주가까지 끌어내리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여러분들이 본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와 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주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마지막 분기와 이번 분기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꽤나 많이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많은 힌트들 주셨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한 테마죠. 전선 전력 관련주들 보실 때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상승 가능 여부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탈을 하게 될 경우는 꼭 손절이나 익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적 분석도 잘 체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전선 전력 관련주들 중에서 기본적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이게 이제 또 업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뭐 전년 동기 대비를 봐야 하는 것도 있고 전분기랑 비교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선 전력 관련주는 전분기랑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건 작년 1월 1분기와 비교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선 관련주가 매출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미국에서 작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3년 6월에 변압기 교체 주기가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압기 교체를 하는 그 매출액이 반영받는 건 언제일 것이냐. 어떻게 보면 B2B 결제로 진행이 됐을 때 길게는 150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어음을 발행했는지 아니면 캐시로 받았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이. 그렇다 보니까 6월 달이면 그러면 2023년 하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언제가 된다? 빨라야 23년 4분기. 늦어져도 2024년 1분기에는 뭐가 나온다? 변압기 교체로 인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한 큰술 더 뜬 게 뭐였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를 던졌죠. 데이터 센터에 전력망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던졌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주 분명히 제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무엇이다? 전선 관련주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매출액이 지속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압기로 인한 매출액이 줄어들 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건 무엇이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되겠죠. AI 발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발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전선 관련주다라고 봤을 때 이미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 어떻게 보면 선반영 받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오히려 전선 관련주보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왜? 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가 이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전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변압기, 전선 전력 관련주들은 이제 매출액을 확인하실 때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힌트 주셨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 주셔서 고민 중인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명 PI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 32,2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종가 상황 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금액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와 굉장히 많이 강세 나타났네요. 19%나 올랐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2분기부터 수요 회복이 될 것이다.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목만 검색을 해봐도. 그래서 이런 기대가 많고 오늘 강하게 올랐던 것 같은데요. 와, 오늘 장대 양봉 그려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본전까지는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이 바닥권에 있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전문가님? 자, 또 저의 또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자, 스마트폰 제조 공정을 바라볼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무엇으로 인한 시간이냐? 이미 연구는 끝났고 그다음에 과제로 나온 것들에 대한 성과도 끝이 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제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정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출시를 애플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 출시가 나옵니까? 보통 9월이죠. 네. 그러면 6개월 전이니까 언제부터 매출이 찍히겠습니까? 3월이겠죠. 그죠?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끝날 것이냐? 아니죠. AS 물량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생산과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개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재료가 소멸되는 시기를 9월 달로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3월 달에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미 사급 계약을 했건 도급 계약을 했건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1차 벤더에게 지급받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12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얼마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4개월은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3월 달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4개월 후에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7월 달부터 뭐가 된다? 매출이 찍힐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매출이 반영되는 게 언제입니까? 말입니다, 말. 빨라야 연말입니다. 그렇다면 늦어지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초도 물량보다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물량에 대한 것들이 매출이 찍히는 건 언제가 되겠습니까? 다음 해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PI를 보면 어찌됐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 스마트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PI 첨단 소재는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차트를 열어보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자, 장기적으로 열어봤을 땐 주가가 아직까지 회복 국면에 들어선 위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을 땐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OLED 관련된 내용과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 특히나 애플, 뭐가 있습니까? 애플에서 AI 제품을 어디에다 집어넣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에 접목되는 시기가 6월 달은 아니라는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반등이 나올 때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을 봤을 때에는 PI 첨단 소재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인 즉 단기간에 본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고 본전까지 왔을 때에는 한 번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시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가격 구간을 넘지 못한다면 뭐가 된다? 그냥 평소와 똑같습니다. 상승했다가 눌렸어요. 못 올라갔죠? 눌립니다. 이 자리 못 넘겼죠? 눌립니다. 이 자리 못 넘겼죠? 또 눌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못 넘어가면 뭡니까? 그냥 고점만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닥이 어딘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PI 첨단 소재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전까지 왔을 때 정리하시고 다시 진입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25,000원 아래, 22,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PI 첨단 소재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PI 첨단 소재는 이악 물고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도 전문가님의 전문 분야 스마트폰 관련주였는데요. 일단 본전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본전에 오면 꼭 그때 탈출하셔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또 바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25,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YC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9,740원에 비중 5% 들고 계십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죠. YC 오늘 7.83%나 밀렸습니다. 14,6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에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또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YC 이 종목은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음봉이 나타났는데 조금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또 시간에서 막 빠지고 14,600원이면 그래도 아직 익절 구간이시니까 전문가님 이분 지금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익절하시는 게 좋은 자리인데 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너무 괜찮으세요. 네. 5%시면 너무 괜찮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중이 적다 보니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YC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보유분의 절반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절반 정리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뭐가 된다? 정리할 필요가 없는 자리죠. 왜?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절반 정리해야 되는 이유. 물론 그 중간에 1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그 아랫단에 20일 이동평균선도 있겠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안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꼬꾸라질 텐데 그렇게 되면 본전에서 수익이 별로 안 되실 거예요. 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보면 얼마입니까? 1,360원이죠. 그러면 1,360원에서 점차 올라오겠지만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너무 현저하게 낮아질 테니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물량 절반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날도 5일 이동평균선 위로 회복이 안 되면 전량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2거래일에 걸쳐서 정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일단 비중이 너무 좋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꼭 참고하셔서요. 이탈할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꼭 매도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한일사료고요. 매수가 5,45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강했죠. 최근에 또 브라질에 뭐 홍수가 덮쳐서 콩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소금 관련주들도 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요즘에 살짝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2%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높은 5,400원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오늘 윗골이 조금 남기고 이렇게 음봉으로 거래 마쳤네요. 오늘 어제와
대비해서 이렇게 갭 띄우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라질 이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한일 사료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음식료 업종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시청자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기업 분석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계속 동일한 상황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다가 풍덩 빠졌다라는 건 뭐야, 생각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흑자로 전환됐는데 전환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매출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었던 그 시기에 2022년 초에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2022년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라면 여기에서부터 한일사료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가 되겠느냐? 현상만 유지하면 상승이라는 겁니다. 왜? 자, 너무 길게 봤으니 다시 짧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짧게 줄여봤을 때 상승했었던 각도보다 횡보하는 각도의 길이가 2배 가까이 길죠. 2배 이상 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횡보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얼마나 더 시간을 잡아먹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과 한 가지 너무 긴 시계열로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익절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면 7,670원이라는 가격까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익절 가격을 여기까지만 잡으시는 겁니다. 맥시멈으로 6,500원까지만 잡으시고 지켜보신다면 수익권에서 마무리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기간은 이미 오래 기다리신 게 아니라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격대를 보니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이슈는 과거에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죠. 브라질의 홍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미리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오래 산정한 이후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눌림. 누군가의 눌림으로 인해서 못 올라갔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사료는 홀딩 의견 드리며 손절할 이유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매우 작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긍정적인 의견까지 6,500원에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빠르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이슈를 바라봐야 할지 또 그 이슈에서 정확히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차트까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아, 제가 모나리자 황사로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빨간불 켰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요즘 최근 6거래일인가요? 계속 계속 올라가고 양봉이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모나리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옳은 방법이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비가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익절 자리를 잡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끝났나요, 이제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를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데 네.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모나리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으니 하락할 때도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로 바로 가보시죠. 120일 차트로 봤을 때 포착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로써 32거래일째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죠.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뉴스 나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이미 노란톡에서 어느 정도 익절이 끝난 종목이에요. 왜 끝났느냐?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상승을 보여주긴 하는데 윗꼬리까지 달면서 위협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못 가면 아래로 누를 거야 라는 내용들이 보였기 때문에 익절에 대한 신호를 드렸는데 보유 중이신 분들 한 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한 자리. 자, 빨간색 선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모나리자는 더 짧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거래, 2거래, 3, 4, 5, 6거래일째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다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해당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는 익절하시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지고 나온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이제는 조금 짧은 시기열 안에서 익절 자리를 잡아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느 자리가 가장 이상적이다? 3,840원 이탈하는 그 자리라면 익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건데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너무 멀죠. 4,740원까지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한 번 더 20%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4,74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갔으니 조정받고 다시 도전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번 상승으로 한 번에 끄집어 올릴 만한 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큰 낙폭을 맞으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죠. 네, 모나리자 4월부터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정말 많은 수익 챙기셨고 이제는 나와야 할 자리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5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손절이나 익절가로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바이포 종목이네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포바이포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한글이니까 한글이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방산 쪽으로도 우주항공 쪽으로도 양자 암호통신 쪽으로도 이슈가 있지만 양자 암호 쪽으로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가 바로 포바이포입니다. 주요 고객은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예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들과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는 감시정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군을 확장하고 있지만 방위사업 핵심 분야에도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이슈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 참여 목적을 가지고 언제? 2020년에 6월달과 9월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대한 이슈가 심화되고 있고 한 가지 더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상승세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방위와 관련된 내용의 사업군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느냐? 네.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언급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포착된 종목인데 그래요? 하루 만에 네. 상승 출발을 이미 해버려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네. 메가토르 신호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바로 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메가토르는 의심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했다가 이 의심을 지운 게 바로 무엇입니까? 빗기둥이 내려왔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고 토르 신호가 나왔다라는 건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신호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9,400원인데 장중에 5%가 넘게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9,840원으로 4.6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일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보죠. 어느 위치입니까? 고점이 있고요. 하락을 했습니다. 메가토르즈가 나왔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두 자리가 존재합니다. 1차 매수가 1,150원에 2차 매수를 8,730원으로 잡아도 되는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포착이 된 겁니까? 9,400원, 9,830원? 높은 가격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17,710원까지는 그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겠죠. 단기적으로는 거기까지 보기보다 그 아랫단에 있는 11,75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텐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차트입니다. 자, 상장된 지 499거래일째인데 상장되고 나서 고점 찍고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저점을 찍은 게 언제쯤이냐? 작년이죠. 그런데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은 이미 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 17,710원이 있는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4x4의 상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죠. 자, 지금 현재 위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어가야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넘어갈 때 비로소 여기가 1차 상승 파동이었구나.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렇다면 2차 상승 파동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4x4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고점 넘었다가 눌릴 때 그 자리가 어디? 여기죠. 10,000원 아래 구간까지 안 내려오면 10,000원 초반대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2배입니다. 2배. 22,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차 상승 파동을 넘었는데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3차가 고점이 낮아진다면 그래도 17,71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9,840원도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며 한 가지 더 4x4는 긴 시계열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움직임만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내려왔다 조정받고 올라가기 직전에 미리 보유해서 수익을 2번은 더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4x4라는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가 딱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라고 의견 주셨고 1차 목표가는 11,750원, 그리고 2차는 17,71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강하게 상승한다면 22,000원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빠르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0721 네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 우리가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또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OLED, LCD 관련주. 듣는 순간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건 아실 거예요. 탄소 섬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2차 전지? 에이 뭐야. 지금 하향 산업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한번 보죠.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배제시키고 보겠습니다. LCD와 OLED로 봤을 땐 제조용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체인데 주요 제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로버나 아니면 어레이 테스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LCD와 OLED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국채가제로 CFRP,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FRP라는 재료를 들어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 공정과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제까지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패스할게요. 자, 2차 전지 이름 바꿔야죠, 이제는. 뭐로 보십니까? 배터리로 보시는 겁니다. 배터리로. 배터리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2차 전지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지금 모두 다 시장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죠. 물론 이 하락 추세를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계열사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뭘 하고 있느냐? 국내 최초로 기존 프레스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레이저로 노칭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강봉이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강봉 리튬이라고도 부르는데 심천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 자회사와 2차 전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중국으로 갔죠. 근데 중국에 가서 뭘 했습니까? 중국에 가서 한 게 뭐였습니까? FSD. 어떻게든 중국에서 팔아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누구와 경쟁입니까? BYD와의 또 경쟁이 있죠. 경쟁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샤오미 차량 또 있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3파전이 일어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전쟁을 할 때도 내 집에서 전쟁하면 벽이 허물어지죠. 그런데 놈의 집 벽 앞에 가서 싸우면 놈의 집 벽만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테슬라가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 테슬라와 BYD와 샤오미의 싸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찾아보셔야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할 텐데 긴 시기로 바라보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의 바닥권입니다. 그런데 1,590원이라는 저점이 있고 오늘 종가가 12,130원인데 이 종목 이미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그때 종가 얼마? 12,510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슈는 있으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의 주가 상승분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2차 전지라는 탈피를 벗어낼 때다라는 거죠. 왜? 배터리, 어떻게 보면 배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두 가지로 볼 텐데 전기차의 소재, 부품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2년 반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이 한참 멀리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저점은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 저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해당 가격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느냐? 저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17,000원 가격 구간까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없겠지만 17,000원까지 하더라도 몇 퍼센트? 40%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현재가는 12,130원이고요. 지금의 주가 자리 좋다. 그리고 또 목표가는 17,0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입니다. 네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또 장중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에 대한 내용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또 금요일 이틀도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